민주당이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을 부의하겠다고 합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을 표결하겠다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입니다.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훤히 보입니다.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합시다.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까? 기승전 방탄입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입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시켜서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이게 민주당의 목표겠죠. 사회의 모든 갈등을 증폭시켜서 대장동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 막아보겠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탄 의원들도 속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은 죄, 없던 일로 하는 거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특검과 촛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합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십시오. 방탄의원단 뒤에 숨는다고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만 생기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자신의 최측근 한 사람이 대장동 검은 돈으로 경선자금, 대선자금으로 받아 구속됐으면 국민들께 마땅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측근의 또 한 명이 또 대선자금으로 대장동 돈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제1야당을 지휘해서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촛불 들자? 이렇게 외친다고 제대로 영이 서겠습니까? 먹히겠습니까? 방탄 의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겁니까? 민주당은 다시 강행 처리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서길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 부당성과 비이성적인 몰상식을 고발하면서 불의를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독재를 저지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유족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상처를 덧내고 소금 뿌리는 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어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 찾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참사 현장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유족인 듯한 중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형이 그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꼭 껴안아 주었는데 그 학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56명 희생자 명단을 파악하자라고 합니다. 이름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 서서 애도하고 싶다, 찝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자 명단을 다 파악해서 다시 분향소를 차려서 다시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주당의 한 의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에서 수장을 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참, 제발 이성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관이 달라도 참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아픔과 공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책과 폐륜만이 보입니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요청합니다. 이태원의 파출소 일선 경찰관들, 119 안전센터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용산 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치안과 소방방재 최일선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참사의 현장을 지켜본 그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이 가고 남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소생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CPR을 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몰려드는 인파를 저지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김백겸 경사를 보았습니다. 부디 그분들이 자책하지 말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치되 현장을 지켰던 경찰관, 소방관들의 책임을 묻는 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업무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 정치가 외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페르난데스 EU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EU 대사가 윤석열 정부는 대화 채널이 없어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EU 대사는 이 발언은 본인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바로 외교 참사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공작엔 참 유능하신데 외교는 상대국이 있어 마음대로 우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 제1야당으로서 국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까지 해봤던 대한민국 제1당이
비공개 접견 브리핑을 거짓말로 꾸며 국민을 속이려다 항의를 받고 공개 사과하는 참상이 벌어진 것이 바로 외교 참사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느 나라 외국 대사가 민주당과 마음 편히 만나겠습니까? 중국 방문 시 대통령이 혼밥 먹고 공안에 우리 기자들이 구타당한 것이 홀대 외교 참사였다면 외국 대사와 대화 내용까지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일으킨 외교 참사는 국가의 정치적 신뢰가 훼손된 외교 참사입니다. 외교 전선에서까지 거짓과 음해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품격과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9%, 하나금융연구소는 1.8%로 제시를 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존 전망인 2.1%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9월 수출은 지난해 9월보다 4억 2천만 달러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감소한 것은 2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출로 버티던 우리 경제에 위험 신호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고금리는 민간 소비를 둔화시켜 내수 시장을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무책임하게 운영된 국가 재정으로 이미 미래 세대가 짊어질 국가 부채도 1,000조가 넘어 재정정책의 운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735건은 각 부처들이 책임지고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당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은 기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법인세 인하입니다. 경제 6단체가 지난 7월 법인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드워 폴더 헤리티지 대단 창립자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중소 중견기업 특례 조항으로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이 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지극히 정략적인 프레임으로 경제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활력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재와 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감한 선제적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국 경제 위기를 돌파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책임론을 거론하는 이재명 대표 자성찰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은 왜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는지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있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2021년 6월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날 때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산에서 친문인사와 떡볶이 먹방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애통한 참사에도 화재 발생 20시간 만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을 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축사를 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수습에 매진한 경기부지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성남시의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느냐. 끝까지 우겨 대책본부는 분당구청에 설치되었습니다. 대책본부 명칭도 경기도 판교 환풍구 사고대책본부로 정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고 수습 종료 후에 경기도 성남시 행사 주최 측 유족 대표 간 합의문 서명 시에도 서명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합의문 발표 때에는 합의 시에 서명도 안 하고 책임도 없다던 분이 합의문 발표 TV 생중계에 본인이 나서 발표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유족 대표가 발표하기로 한 약속조차 무시하고 TV 생중계 10분을 본인이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헬로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만들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얼룩지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정치 공격 강박증에서 벗어나십시오. 문재인 정권 말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에 대규모의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배제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이 현실. 그런 경찰의 수사마저 뒤로 제치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진지한 성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